오늘 밤 그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동부구치소에 머무르게 되거나 집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거나 집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 자, 조국 전 장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에 오늘 오전 몇 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네, 10시 30분이 이제 재판 시간이라 그 전에 직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오전에 비가 오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그러네요. 주변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파란 장미를 든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간단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 못한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찰 중단에 관한 외부 지시 있었습니까? 직권남용을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오늘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아까 김 기자 설명대로. 그런데 말이죠.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저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조국의 모습이 카메라에 정식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 건 두 번째, 세 번째?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이 검찰의 소환 조사 받을 때는 다 비공개 소환이 됐었죠.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말이 비공개 소환이지 황제 소환 아니에요? 왜? 지하 주차장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조국의 모습을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볼 수 없었으나 오늘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정식으로 처음부터 딱 포착이 된 것이죠. 자, 그래픽 주시죠. 자, 오늘 조국 전 장관, 아까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근데 잘 안 들렸죠, 시청자 여러분. 왜냐면 조국의 지지자들, 또 조국 반대하는 사람들의 막 목소리가 뒤엉켜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심사에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오늘 조 전 장관의 주요 발언의 핵심 골자입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국민에 대한 반성한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으면서 반성이 없었다. 전혀 없었죠. 아하. 결국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정부적인 책임은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논란을 일으킨 사실 자체에 대한 반성이라도 한마디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러고 보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일체 없었네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 표정과 당당한 모습에서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한 메시지를 특히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바로 검찰을 두 가지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는 이후에 122일이다라고 하면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했다. 결국 뭐죠? 이 사건이 가족과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과 아무런 관계없는 본인이 청와대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개인 가족 비리와 이어서 해서 장기간 탈탈 털었다고 해서 검찰을 수사 과정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조 전 장관의 오늘 영장 심사는요. 가족 수사랑은 상관이 없는 아무런 거잖아요. 관계가 없죠. 조국 개인의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영장 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해서 포토라인에 섰던 것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동부지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어서 가족에 대한 핍박을 하는 식의 어떤 피해자 프레임을 짰다는 것. 아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고 또 수사 결과가 뭡니까?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이 자기는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 프레임을 걸어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이 잘못됐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이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하겠다. 결국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못하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온 그런 판례에 비추어서 이것이 나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오늘 오전에 그 채널A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심사 자체가 길게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법리를 다투고 그러면 늦어도 3시 정도까지는 마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3시 전에 끝났어요? 정확하게 2시 50분에 마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간 20분 진행이 됐으니까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장관 지금 부부 동시 구속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해석이 있지만 사실 검찰이 승부수를 두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도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황제 소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법원에 출석할 때는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도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 두 사람의 모습이 같이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두 사람 모두 이제 법원에 나올 때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또 함께 동시에 열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모습이군요. 네, 공수처 반대 조국 구속을 외치는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지만요. 조국 수호 그리고 영장 기각 같은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동시에 보였습니다. 이게 참 씁쓸한 게요. 제가 지금 이 이분할 화면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조국 장관의 논란이 시작된 게 제 기억에 더울 때예요. 8월로 기억합니다. 8월. 그럼 지금 12월 말입니다. 8, 9, 10, 11, 12 지금 5개월째 대한민국이 이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전히 둘러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이 4시간 20분간의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 동안 또한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찰 중단에 대한 외부 지시가 외부 청탁 받으신 거 없습니까? 입선 지시 없었습니까? 감찰 중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손명기 수탁에 자꾸 본인 이름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자, 승합차에 오른 조 전 장관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조 전 장관의 지금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저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아까 들어갈 때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나올 때는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으나 노 코멘트 침묵이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조국 장관도 변호인들과 상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방어의 지점인가를 살폈을 텐데 저는 아까 최 변호사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증거인멸 지시를 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이 분명히 증거를 제시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들을 확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들어갈 때 이제 조국 장관이 가졌던 자세라는 것, 이게 내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치환해서 정치적인 공격으로 비화시키려고 했던 것, 이것은 대한민국의 형법을 가르쳤던 서울대 교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했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절대 가졌으면 안 될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장관의 저런 영장 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을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비슷한 장면 연출된 적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 제복 군인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이재수 장군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아침에 당한 것에 너무 분노를 느끼고 또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변창훈 검사. 그 외에도 그저께 판결이 나왔죠. 처음에 계엄령 문건 관련해가지고 쿠데타를 획책했다느니 엄청나게 요란하게 했었는데 1심에서 점점 무죄 나왔던 분들.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때 조국 수석이 한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지금 시점에서 조국 장관의 저런 어떤 정치적인 해명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동정을 보일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자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오늘 들어갈 때입니다. 영장 심사 받으러 조 전 장관이 서울 동부지법에 들어갈 때의 모습. 비가 내렸었잖아요, 아침에. 약간은 좀 뭐랄까요. 이게 지금 오늘 들어갈 때. 나올 때 영상 볼 수 있어요? 나올 때 영상? 자, 이게 오늘 영장 심사 마치고 나올 때의 조국 전 장관의 모습. 글쎄요, 어떤 차이가 좀 읽혀지시는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로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의혹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4차례나 보고받았으면서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요. 2017년 10월에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에게 유재수 비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고 내용이 얼마나 상세했냐면 유재수가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본인 와이프에게 전달한 골프채의 상표까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사실 게임 끝난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업체가 유재수 일가의 국제선 항공권 구입을 대신해준 정황까지도 그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조국에까지 보고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재수 감찰을 지시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한마디 야 캐봐. 저 포레스트 한번 돌려보고 해봐. 그리고 나서 4차례나 또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재수 감찰에 대해서. 그런데 돌연 2017년 12월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야 그만하자. 감찰 중단을 지시합니다. 4차례나 보고받았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보도에 따르면 예. 지금 이게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 조국 그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박형철 비서관하고 백원우 비서관 쪽으로 청탁 전화가 많이 오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감찰 조사를 하면서 3차례나 보고를 더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그렇다면은 본인이 상당 부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 부분 안 거를 근거로 그 법률을 전공한 교수로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법 중에서 형법은요, 예.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을 그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요. 그걸 근데- 가르치는 분이 조국 네. 교수죠. 그런데 이거 형사사건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건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저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 기관 중에 하나에만 이첩하면 된다. 그거는 자신의 주장이지. 예. 그 공공기관이라는 건 법과 규정, 그 다음에 과거에 해왔던 관례, 이것이 다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 주장은 법 규정 관례에 제가 볼 때는 부합하지 않는 않는다. 이야기, 않는 주장 같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어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 뭐 공직자들의 비위 감찰 이런 것들을 또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4차례나 유재수라는 어떻게 보면 힘있는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다 파악하고 골프채 상표까지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4차례나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받은 2달 후에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장관. 뭔가 지시했다는데 그 내용도 좀 충격적이더군요. 일단 저렇게 해서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요. 관련 자료나 흔적들을 모두 지우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도 검찰이 파악한 이건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당시에 확보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저장 정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모두 폐기가 됐고요. 또 최종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감찰 기록을 모두 갈아버리라라고 이제 한 것 아니냐. 과연 그 검찰은 이것을 증거인멸에 지시한 정황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없으면 왜 유재수 기록을 모두 갈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청와대에는 왜 문서 파쇄기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A4 용지 넣으면 드르륵 해서 다 파쇄가 됩니다. 그렇게 파쇄시키라고 지금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굉장한 그 내용을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직권남용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문제된 것은 범죄 사실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열심히 지금 특감반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라고 했는 것. 그리고 그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소속되어 있던 금감위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표에서 끝나고 더 이상 어떤 그 징계 처분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4번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서 뭘 똑같이 지시를 했냐면은 청와대로 불러서 조사해라. 가벼웠으면은 청와대에서 소환 조사까지 하라고 했겠습니까? 굳이 왜 부르게까지 결국 했어요? 그 조국석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중대하다고 판단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있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천경득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피하 구분도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황 속에서 이것이 딱 끝났고 또 오늘 보도를 보면 뭐냐면은 그 담당자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식 종결 처리조차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보고서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은 우병우 전 수석 케이스와 비교를 했을 때 우병우 전 수석도 2번, 3번 만에 구속됐는데 세번 만에 그때는 영장 직무유기 발부. 아닙니까? 직무유기는 뭐냐면은 저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냅둬요 했는 것인데 직권남용이 형량 훨씬 세요. 그거는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직권남용 5년이에요. 적극적으로 보내는 건 5년 이하입니다. 맞아요. 그만큼 행위불법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게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그 증거 다 들고 오늘 법정에서 다 그 증거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본 판사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아마 오늘 저녁 내로 판단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유재수 기록을 모두 갈아버려라. 이게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였다는 건데요. 자, 김상희 평론가 한마디 하시죠. 근데 저는요, 저도 이제 공공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아하. 왜냐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입수한 모든 문서나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폐기를 하려고 해도 폐기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서 폐기를 결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절차가 있는 법이에요. 예, 절차가 다 있고. 예.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 신분인 그리고 법을 전공한 분이 모르고 1년이 지났으니까 다 같이 뭐 폐기했다? 이런 주장은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일을 해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주장이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이 부분이 예. 어떤 거냐면은 사실 지난 2017년에 청와대에서 한 20여 대의 어떤 문서 파쇄기를 구입했던 것을 그 당시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확인을 하고 이게 바로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록물 관리기록법 위반 아니냐 또 증거인멸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 측에서 청와대를 강하게 질타했던 내용 아닙니까? 아하.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만 물론 뭐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했는 거에 따르면은 예. 결국 2, 3년 전에 있었던 전임 정권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는 포인트가 이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감찰이 무마된 것이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유재수 감찰 후에요. 청와대라는 것은 누군가를 감찰한 후에는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페이퍼. 그래야 뭐 나중에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재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이고야 이거 감찰 자체를 없었던 일로 아예 덮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청와대가요. 유재수의 뭐 휴대전화 정보 등이 관련 기록을 대부분 또 폐기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까 조국 수석이 자 갈아버려 연장선상의 이야기예요. 검찰은 허허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청와대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오늘 영장심사 중에 굉장히 조국 측과 검찰 측 간에 굉장히 공방이 있었을 것이고 최종 판단은 권덕진 판사가 이제 내릴 겁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제 감찰이 중단이 됐고 그 사실이 이제 금융위에 넘어가잖아요.
거기서도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사실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할 당시에 유재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금융위에 말할 때는 이 내용들을 좀 전달하지 않은 채 그냥 이유 불문하고 사표를 수리하라고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요. 국회에서 한 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파악된 비위 행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나 아니면은 파악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금융위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에 그 재직 당시에는 어떤 뭐 감사나 조사를 할 만한 어떤 자료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있었죠. 네, 그때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찰한 결과 내용이 뭐죠? 저희는 그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은 게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뭐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드셨어요? 당시에 지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감찰이 중단이 됐고 어쨌든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를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것도 백원우가 해요. 원래는 박형철이 해야 되는 건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전화로 금융위에 통보하는데 지금 금융위원장은 유재수 감찰 비위 내용이 무언지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그러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전화해서 감찰 내용 같은 건 알 거 없고요. 그냥 저 유재수 사표 받고 그냥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 조국 장관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예.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하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민정수석의 권위로서 한 것이라면은 그건 처분입니다. 그건. 정무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건 처분이고 처분이라는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기록물을 남겨야지만 그 효력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학생부에서 불러가지고 하더라도 사적인 형벌을 막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꿀밤 세대 맞고 나가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융위원회 측에 명시적으로 사표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감찰 조직의 처분에 가깝죠. 근데 이 처분이 정무적 판단이라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 저는 이것은 조국 장관이 기록으로 남겼을 때 본인에게 책이 잡힐 만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처분에 대한 근거를 남길 때 본인에게 그런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그런 압력을 넣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기 때문에 아예 할 생각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이 뭐 오늘 뭐 심사까지 받았지만은 윗선이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윗선을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본인이 법학 교수까지 지냈지만은 진짜 사건 처리의 과정도 모르고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전무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명예에 굉장한 불명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마침 그 얘기 잘했는데 사실은 이 유재수 감찰문화건이 이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 아시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2월 달에. 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 최근에 본인 유튜브에서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비슷한 결의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이 어떤 것으로 빌미가 되어서 구속이 되어야지 우리 청와대가 덜 다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조국이 이러한 것을 간파했다면요. 벌써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입을 다물었으면 청와대 때 알아서 조금 막아주겠지.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국도 알고 있다면은 아마 모든 것을 다 술술 불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을 술술 불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 유재수 감찰 문화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무슨 궤변 뭐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검찰의 태도는 강경한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이 관련해서 내놓는 해명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조국 전 장관은요.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명하면서요. 그런데 검찰은요.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이렇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궤변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법체계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상식이다. 국민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경하죠. 검찰 입장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반드시 구속되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사실은 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비위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1, 2, 3, 4. 첫 번째, 아까 저희 짚어드렸죠? 감찰 내용을 4차례나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수시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 유재수가 잠적하니까 유재수 기록 갈아버리세요. 아까 저희 짚었죠? 세 번째,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 아까 안 했다고 그랬죠? 최종구 위원장 모른다나 내용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리고 네 번째, 감찰 지시 후에 돌연 2달 후에 중단을 지시한다. 이런 거 봐서는 글쎄 권덕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김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조국 수석 측, 전 수석 측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박형철 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진술이 되게 많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철 쪽에서는 이게 충분히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자기는 계속하자 그랬는데 중지하라고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걸 보면 경향 단독은 뭐예요? 그 10월 30일쯤에 10월 30일이 뭐냐면 그 유재수가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이익을 받은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날이거든요. 검찰이 유재수가 그 뇌물 받은 업체 압수수색한 날. 근데 그날 그 박형철 비서관한테 그쯤에 전화를 와서 이거 우리 셋이서 같이 회의해서 그 결정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박형철 비서관이 내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다, 내 기억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박형철한테 회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걸 회유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허허. 그래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이것도 그 진술이 엇갈릴 땐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 이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진술이 엇갈릴 때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데다가 지금 요 말씀드린 이 부분도 그 회유 이 부분도 증거 인멸 내지는 뭐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조금 전 보도 내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